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사전에 이런 제품들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 많이 피부 고민을 가지고 계신 게 요즘에는 젊은 분들부터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도 지속적으로 갖는 고민들이 바로 피부에서는 리프팅이라고 하는 탄력에 대해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피부과 시술도 많이 찾게 되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피부과에서 주로 받는 시술이 고주파나 초음파, 기계로 하는 관리가 있고 그리고 스킨 부스터라고 하는 성장인자를 주입시키는 주사 시술들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시술들을 매개체로 해서 바로 우리 더마 아키텍트를 바로 우리 피부과에서 받은 시술의 형태를 집에서도 내가 편하게 관리를 해보자. 그리고 아프거나 멍들거나 피부에 부작용이 없을 정도로 피부에 내가 평소에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생활 활동을 함께 하면서도 피부 관리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제품들을 찾아보자 하게 돼서 더마 아키텍트를 개발하게 되고 이제 직접 사용을 해보실 수 있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려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가장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우리가 리프팅, 탄력의 처짐에 있어서 우리가 바로 피부에 대해서 고민을 갖기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턱선의 넓이가요, 노화가 되는 시점부터 바로 2mm에서 3mm 정도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보통 10년 정도 되면 2, 3mm 정도 늘어나는데 우리가 단순히 2, 3mm 정도 생각하면은 사실은 별거 아닌 굉장히 작은 수치잖아요. 하지만 이게 하나의 면적으로 보게 되면은 넓어지는 지름의 분포도가 커지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이 점점 넙대대해지고 커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골격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피부가 늘어지는 탄력 저하로 인해서 바로 피부가 함께 무너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바로 피부 속에 있는 콜라겐이라고 하는 기둥이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의 피부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림의 형태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바로 표피와 진피, 피하 지방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요 진피라고 하는 진피의 혹시 진짜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로 진피라고 하는 말은요, 진짜 피부의 줄임말입니다. 혹시 아셨나요? 네, 진짜 피부라고 하는 단어를 짧게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진피를 또 다른 말로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망상층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망상층.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콜라겐의 구조가 이렇게 망사형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망상층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콜라겐의 기둥이 이렇게 바로 자리를 잡고 있는 망사형 구조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사이사이를 연결해주는 물질이 바로 엘라스틴이라고 하는 물질이고요. 이렇게 공간이 생기고 나면은 피부를 채워줄 수 있는 영양의 물질들이 대표적으로 히알루론산, 그 외적으로는 다양한 인지질 등의 영양 물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콜라겐의 기둥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은 여기를 부여잡고 있었던 엘라스틴이라고 하는 물질은 자연적으로 소실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잡고 있어야 물질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자기의 역할이 없어지게 되면서 같이 없어지는 현상. 그리고 나서 이 공간이 사라지게 되니까 바로 히알루론산이나 다양한 영양 성분들이 증발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 리더님들이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피부가 가끔 이렇게 찢어지듯이 속부터 당기는 느낌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이러한 현상이 수분이 증발하고 피부의 속 안에 있는 히아루론산이 증발해버린 현상이 내가 느꼈을 때 당겨지는 피부가 찢어지는 듯한 느낌의 당김의 현상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현상은 무엇 때문에 나타났어요? 바로 콜라겐의 저하로부터 시작돼 피부 진피층이라고 하는 공간에 소실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진피층이라는 구조가 무너지는 과정에 있어서 속이 비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표피층의 층이 무너지게 되면서 주름과 함께 탄력 저하가 나타나는 과정이 바로 우리 피부의 노화, 그리고 주름이 생기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또한 층층이 이루어져 있는 우리의 피부층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피부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로 우리 피부의 진피층, 진짜 피부라고 했던 진피층에 바로 콜라겐의 형태를 바로 세워줘야지만 우리의 피부를 더욱더 무너지지 않고 탄탄한 피부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런 고주파와 초음파가 바로 콜라겐의 생성을 촉진시키는 역할에 바로 도움을 주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콜라겐을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기능을 하고 나면은 우리는 무엇을 해줘야 돼요? 바로 이렇게 이미 소실되어 버린 영양물질, 이 부분을 꽉 채워줄 수 있었던 영양물질과 히아루론산 등의 이런 다양한 영양물질들을 다시 한 번 더 가득 채워줄 수 있게 수분과 영양을 보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가득 채워 넣어줄 수 있게 성분들이 채워질 수 있는, 가득 채워질 수 있는 밀어 넣어주는 역할까지 함께 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피트니스와 뉴트리션 모드를 통해서 동시에 기둥을 세워주고 가득 채워주는 역할까지 함께 도와주는 과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들 사용해 보시고 있는 바로 더마 아키텍트를 통해서 우리의 피부를 단단하게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과정이고요. 바로 더마라고 하는 말은 피부라고 하는 그리스어이고요. 그다음에 아키텍트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로 설계하다, 건축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피부를 다시 재건축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더마 아키텍트라고 하는 이름을 만나보실 수 있는 거고요. 다시 한 번 더 보시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의 기술을 하나의 기계에 모두 담았습니다. 바로 이 피트니스 모드라고 하는 부분으로 고주파와 초음파의 기능으로 피부의 기둥을 바로 세워줄 수 있는 콜라겐의 재생을 촉진시키는 관리를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뉴트리션 모드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흡수 기술을 통해서 우리의 피부에 부족해진 영양 물질들을 가득 채워주는 기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을 세우고 바로 영양 물질들을 가득 채워줌으로써 우리의 피부가 이렇게 더욱더 탄탄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과정. 이런 느낌들을 우리 이미 많이들 경험해 보실 수 있고 직접 체험해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한 번 더 설명을 들으시면서 내가 정말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피트니스 모드의 주적인 기능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피트니스 모드가 그냥 단순히 열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우리의 피트니스 모드는 고주파의 형태뿐만이 아니라 초음파라고 하는 울트라사운드의 초음파 파장을 통해서 바로 물질, 세포 물질을 바로 더 촉진시킬 수 있는 기능까지 함께 해주는 게 바로 고주파와 초음파의 기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동시조사. 보통의 기계들이나 우리가 보통의 관리들은 고주파와 초음파가 별도로 관리를 하게 되면서 피부에서 따로따로 케어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고주파와 초음파가 동시에 조사가 됨으로써 노화된 콜라겐을 제거하고 재생을 촉진시킬 수 있는 환경까지 바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동시 관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고주파의 형태는 이렇게 U자 쉐입이라고 하는 형태로 U자 모양으로 이렇게 피부 속으로 열을 전달하고 있는 기능이고요. 바로 초음파의 형태는 이렇게 진동 쉐입이라고 하는 형태로
지그재그 이렇게 피부 속으로 침투하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견고하고 넓고 고르게 우리 피부 속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이고요. 듀얼 파장. 고주파의 파장은 두 가지의 파장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피부에 가장 깊숙이까지 전달해 주게 되는데 바로 이 3메가헤르츠가 피부 속 가장 표피와 함께 진피의 윗부분 그리고 1메가헤르츠가 피부 진피층의 가장 끝부분까지 전달이 됨에 따라서 우리 피부 속 안쪽까지의 견고한 콜라겐의 재생을 촉진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바로 이렇게 U자형 모양으로 고주파의 열을 전달을 하고 있고 이렇게 초음파의 울트라사운드의 형태, 초음파의 파장이 이렇게 웨이브의 형태로 피부 속으로 쭉 들어감에 따라서 피부의 재생을 촉진시키는 기능까지 함께 해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의 진피층이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그래서 1.93mm 정도까지 이 고주파와 초음파의 파장이 깊숙이 들어감에 따라서 딱 진피층까지의 케어를 완벽하게 도와줄 수 있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고주파와 초음파, 그리고 듀얼 쉐입의 U자형 쉐입과 웨이브 쉐입이 동시다발적으로 피부를 함께 관리해주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우리 정확하게 한 번 더 비교해 볼 수 있는 고주파의 파장의 원리를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파장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고주파의 형태는 바로 이 주파수를 세게 끌어올리면서 더욱더 길게 이런 파장의 형태로 들어가는 걸 바로 고주파 파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더 깊숙이 안쪽까지 도달이 될 수 있는 과정인 건데요. 바로 우리는 이 고주파의 파장에서 바로 두 가지의 헤르츠를 통해서 우리의 피부를 더욱더 강하고 깊게 견고하게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이러한 소리가 아마 진행이 되는 거 아마 느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게 바로 고주파의 형태와 초음파의 파장의 형태가 피부 속으로 도달하고 있는 소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한 번씩 띠릭하고 꺼지는 듯한 느낌의 6초 동안 진행됐을 때 이게 한두 번 정도 이 반복되는 소리가 나실 건데 바로 이게 3메가헤르츠와 1메가헤르츠가 이렇게 피부 속으로 전달되는 과정 안에서의 파장의 형태가 움직이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왜 우리께 더 좋은가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조금 잘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비교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 마지막에 이 더마 아키텍트 우리 제품을 이렇게 보시면 모양을 먼저 보실게요. 보시면 이렇게 U자 형태로 굉장히 고르게 쭉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깊이의 형태도 다른 제품에 대비해서 보면 굉장히 깊게 쭉 들어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 타사 제품의 A 제품은 보면은 뭔가 넓은 것 같지만 깊은 느낌은 없어. 피부에 깊숙이 전달되는 형태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 최대 온도도 보면은 첫 번째 A의 사진은 35도까지만 올라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타사 제품의 이 B 제품의 경우는 보시면 고주파의 파장이 어때요? 모양이 흐트러져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균일하지 않은 상태로 피부에 전달되는 형태와 플러스 온도도 그만큼 낮게 전달이 됨에 따라서 우리 피부 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능이 조금 저하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 우리 아키텍트는 굉장히 빨갛게 올라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러한 부분이 바로 최대 43도까지 올라가는 열의 분포도를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가장 깊고 고르게 열이 전달됨에 따라서 우리의 피부를 더욱더 강하게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피부의 최적의 온도, 가장 높은 최적의 온도감을 통해서 더욱더 깊고 고르고 넓고 균일하게 우리 피부 속에 전달해줌에 따라 피부의 콜라겐의 재생을 촉진시킬 수 있게 유도를 해주는 건데요. 바로 고주파의 형태를 우리가 피부 속으로 전달했을 때 좋은 관리를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조금 더 많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체적으로 관리하실 때 요즘에 50샷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보통 300샷, 500샷 이렇게 막 300샷도 쓰고 계시는 분들 제가 있다라고 좀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꼭 쓰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자, 우리의 최적의 피부 콜라겐의 재생을 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건데 바로 이거를 300초 정도 우리가 한 5분 정도 쭉 쏘아줬더니 바로 콜라겐의 재생이 159% 정도 되더라라고 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처음에. 근데 너무 길어. 5분 동안 이렇게 쭉 되고 있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좀 짧게 확인을 해봤더니 300%까지 올라가더라. 오히려 더 길게 콜라겐의 재생이 더 잘 되더라라고 하는 걸 확인을 했는데 1분도 조금 긴 것 같다 해서 찾은 게 바로 6초라고 하는 시간이고요. 6초 안에 이 에너지의 전달이 강하게 바로 집중적으로 전달이 됐을 때 바로 콜라겐의 재생이 가장 높게 촉진되는 걸 확인한 게 바로 370% 이상의 콜라겐이 촉진이 된 걸 확인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초라고 하는 시간을 선택을 해서 바로 이렇게 에너지의 전달력을 높이고 있는 건데요. 자, 먼저 U자형 쉐입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화면 보이시죠? 여기에서 제 마우스 보이실까요, 혹시? 네, 여기 보면은 바로 고주파와 초음파가 나오는 자리가 다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요 은색의 양쪽에 두 가지의 은색의 판이 바로 고주파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열을 전달을 해서 에너지를 쏘아서 한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형태로 피부에 도달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고르고 견고하게 피부 속으로 침투가 되는 과정인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U자의 형태의 모양을 그리면서 피부 속으로 전달되는 과정을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초음파는 바로 이 가운데 부분에 이 동그란 구간에서 초음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세포 하나하나를 이렇게 건드려주고 가면서 콜라겐이 다시 재생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초음파의 기능. 고주파의 기능은 뭐였어요? 바로 노화된 콜라겐을 제거함으로써 콜라겐이 다시 재생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초음파는 콜라겐이 다시 재생이 될 수 있는 신호를 전달해 줌으로써 빠르게 촉진할 수 있게 유도해 주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바로 영상으로 만들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U자형 웨이브의 형태로 열이 전달됨에 따라서 콜라겐을 이렇게 녹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의 전달력을 높여서 피부 속 안에서의 열의 전달을 통해서 우리 피부의 콜라겐을 녹여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로 파란 색깔 화면에 이렇게 쭉 내려오는 부분이 바로 초음파 과정이었는데 그 부분이 바로 똑똑 두들겨주면서 우리 피부에 콜라겐이 재생될 수 있도록 신호를 전달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 피부였던 이렇게 콜라겐이 바로 쓰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표피층이 더욱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수 있게 유지해주는 과정이 바로 피트니스 모드의 바로 고주파, 초음파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피부를 케어하고 냈다면 우리가 어떻게 또 관리를 해줘야 되죠? 바로 영양의 물질을 피부 속으로 깊게 전달을 해줘야 하죠. 바로 보시는 것처럼 스킨 뉴트리션 모드로 우리 피부에 깊숙이 영양 물질을 넣어주는 과정인 건데요. 여기서는 딱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뚫고 넓히고 밀어서 넣는 역할까지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일렉트로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일시적인 전기 자극을 통해서 전기 구멍을 피부에 쏙 하고 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음파 진동을 통해서 소노포레시스는 초음파 진동을 통해서 뚫린 구멍을 공간을 확장시킴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경로를 더욱더 크게 만들어주는 과정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일온토포레시스라고 하는 케어는 마이너스 전하와 플러스 전하를 따로 흘려보냄에 따라서 제품의 성질에 맞춘 피부의 흡수를 더욱더 강하게 부여해주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기 구멍을 일시적으로 뚫어주는 것은 피부의 장벽이 닫혀 있는 상태를 열어주는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초음파의 환경을 통해서 뚫린 경로를 넓게 확장시켜주는 작업과 함께 바로 이온토포레시스라고 하는 전류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 피부 속으로 밀어 넣어주는 작업을 하는데 바로 여기서 비타민C와 스킨케어 모드로 나뉘어지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전하체를 띠고 있는 비타민C를 바로 마이너스 음극의 전하를 흘려보내서 자석과 같은 원리로 밀어서 넣어주는 작업이 바로 비타민C의 기능이고요. 일반적인 스킨 로션 에센스의 경우는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은 플러스 전하를 더욱더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흘려보내서 밀어 넣어주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뚫고 넓히고 밀어 넣어준다. 그래서 더욱더 강하게 피부 속 안쪽에 많은 영양분들이 채워질 수 있게 도와주는 작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주파와 초음파로 콜라겐을 바로 세웠다면 3중의 흡수 기술을 통해서 피부 속에 가장 영양분을 빠르게 침투시킬 수 있는 과정까지 보실 수 있는 부분이셨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이게 바로 비타민C 흡수 기술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더마소닉에도 우리 비타민C가 따로 있었었죠. 그때 흡수 기술도 좋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더마 아키텍트의 흡수 기술이 기존의 제품에 대비해 270% 이상 증가가 됨에 따라서 더욱더 쏙 피부 속으로 침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거고요. 그만큼 피부 속 안쪽에서 작용할 수 있는 힘을 더욱더 강하게 길러준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 이후 스킨 뉴트리션 같은 경우는 손으로 그냥 흡수시켜서 사용을 하셨을 때에도 어떠셨나요? 우리 3월부터 사용을 하셨을 때 피부가 훨씬 더 탄력 있고 좋아지는 느낌을 그대로 느껴보실 수 있으셨을 건데 이 제품을 그냥 흡수시킬 때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흡수되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흡수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키텍트를 사용하고 나니까 2.3배 이상 더 깊게 흡수가 되고 양이 더 많이 피부 속으로 흡수가 됨에 따라서 피부 속 안쪽에서 더욱더 강한 관리를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타민C와 이 뉴트리션 모드를 함께 사용을 하게 되는 원리를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우리 비타민C가 가장 주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 피부 속에 활성산소라고 하는 게 생성이 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활성산소가 생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본래에도 사실은 노화가 진행이 되는 속도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바로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것이 바로 활성산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인 노화 현상이 아니라 더욱더 빠르게 우리 피부의 노화가 촉진됨에 따라서 기미주근깨, 탄력, 그 다음에 주름이 더욱더 강하게 생기고 피부톤이 칙칙해지는 현상까지도 함께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바로 우리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비타민C는 항산화제라고 하는 역할로서 우리 피부에 그냥 단순히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이 아니라 바로 피부의 탄력 유지와 콜라겐의 합성을 촉진시키는 기능도
비타민 C가 함께 도와주고 있고 바로 피부톤의 브라이트닝이라고 할 수 있는 톤을 맑게 잡아요. 그래서 우리 비타민 C 사용하시면 다들 많이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피부톤이 되게 빨리 화사해져. 이 얘기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그만큼 비타민 C가 이렇게 피부톤의 브라이트닝 효과가 굉장히 강한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비타민 C는요. 우리 피부의 토탈 관리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탄력 유지와 함께 콜라겐의 합성도 촉진시킬 뿐만이 아니라 브라이트닝 효과까지도 모두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비타민 C인데 이 비타민 C의 기능을 우리의 제품은 특히나 더 많이 함유하고 있는 제품이잖아요. 바로 트리플 비타민. 순수 비타민 파우더를 가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뉴트리라이트 농장에서 제공받고 있는 아세로라 체리의 성분 과 함께 비타민 E라고 하는 비타민 E는 주로 탄력의 기능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성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더욱더 강하게 우리 피부 탄력까지 케어할 수 있는 트리플 비타민의 주된 함량을 통해서 우리의 피부를 더욱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관리를 해드리고 있다. 거기에 우리는 히아루론산이 그냥 딱 단순 그냥 히아루론산 수분을 줄 거야. 이게 아니라 바로 고분자, 저분자, 초저분자라고 하는 형태까지 나뉘어짐에 따라서 우리의 피부를 층층이 더욱더 단단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분자의 형태는요, 피부 깊숙이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부 표피 안에서 표피의 수분막을 형성해주면서 표면의 탄력을 강화시켜주는 기능이 바로 고분자의 히아루론산이고요. 저분자는 피부 속으로 조금 더 침투력이 높아져요. 입자가 더 작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속에 부족한 수분을 더욱더 채워주는 기능. 마지막에 초저분자는 모공의 단위보다 굉장히 작은 모공의 단위보다 작게 쪼개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피부 속 더욱더 깊숙이 침투를 하게 되면서 피부 속의 탄력까지도 증가시켜줄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초저분자의 기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3중 히아루론산을 활용을 함에 따라서 표면과 피부 속까지 겉과 속의 수분과 탄력을 모두 동시에 케어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제품의 비타민 C 히아루론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함께 사용했을 때 우리 피부 속 안쪽에 콜라겐이 재생이 되면 뭐가 필요했죠? 히아루론산이라고 하는 수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수분을 더욱더 가득 채워주기 위한 목적에 바로 이 히아루론산을 집중 사용을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피부 케어를 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 또 하나, 우리 피부의 탄력을 한 번 더 집중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목적의 코렉팅 세럼입니다. 바로 이 코렉팅 세럼을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요. 우리 피부를 노화시키는 과정 중에 활성산소와 함께 결합이 됐을 때 더욱더 노화를 빠르게 촉진시키는 물질이 우리 배우셨던 바로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하는 AGES입니다. 이거는 바로 뭐냐면 바로 쉽게 말하면 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당의 물질이 피부에 결합이 됐을 때 바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변형시키면서 손상을 시키고 파괴를 시키는 역할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게 됩니다. 근데 우리 아까 피부의 가장 근본적인 무너짐의 현상이 뭐였어요? 바로 콜라겐의 저하였죠. 네, 근본적으로 이 콜라겐이 빠르게 무너지게 되는 원인은 바로 이 당화라고 하는 형태의 문제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부 장벽이 무너지게 되고 피부 자체가 무너지면서 수분도 또 증발하게 되는 이렇게 자꾸 악순환되는 피부의 현상을 나타나게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 자체에도 이 당이라고 하는 물질이 쌓이지 않게 관리해 주는 것 또한 이제는 앞으로 활성산소뿐만이 아니라 이 당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케어가 꼭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당화산물이라고 하는 형태를 억제하는 역할이 바로 우리 이 코렉팅 세럼에 있는 것인데요.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 당이라고 하는 물질이 결합되기 전부터도
방어해주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이 AGES가 생겼다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분해해주는 역할까지, 분해를 더욱더 촉진시키는 역할까지 한 번 더 도와줌에 따라서 우리 피부 속에 여분의 당이 생성되지 않도록 유지해주는 관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AGES를 분해해주는 역할의 기능들과 함께 이렇게 탄력을 케어할 수 있는 기능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도 세 가지의 펩타이드 성분이 함께 더 들어감에 따라서 피부의 탄력을 더욱더 강화시켜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글씨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당이라고 하는 AGES를 억제하고 제거해 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콤부차 추출물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콤부차 추출물이 당이라고 하는 형태를 억제해 주게 됨에 따라서 우리 피부의 노화를 더욱더 잡아줄 수 있는 케어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비타민 C와 함께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그리고 당이라고 하는 형태까지도 이 코렉팅 세럼으로 억제해줌에 따라서 자체적인 기능만으로도 우리 피부를 더욱더 강하게 노화됨을 잡아주고 있었다면 거기에 우리 스킨 뉴트 더마 아키텍트라고 하는 기기를 통해서 더욱더 그 역할을 가속화시키는 가속화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노화의 가속화가 아니라 우리의 피부를 더욱더 탄탄하고 좋아지게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더마 아키텍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꾸준하게 4주 정도 사용을 하니까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우리 벌써 경험해 보신 우리 리더님들도 계실 거고 바로 이러한 피부의 처짐의 형태들이 발생되는 원인에 따라서 바로 피부의 구조가 변화가 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치밀도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요. 여기 화면 보시면 이 초록 색깔 부분 보이시죠? 바로 이 초록 색깔 부분이 뭐냐면 콜라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진피층을 이렇게 화면화 시켜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콜라겐 사이가 여기 비어 있죠. 까맣게. 그럼 여기가 뭐겠어요? 콜라겐이 무너진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2주 정도 사용을 하고 나니까 바로 이렇게 가득 채워진 형태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흐물흐물한 상태처럼 뭔가 단단하지도 않고 뭔가 옅어지는 이 느낌이 좀 있죠. 근데 어때요? 딱 경계가 생기면서 단단해지는 구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4주를 사용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훨씬 더 두꺼워지고 피부의 치밀도라고 하는 형태, 이렇게 두껍고 단단하게 피부가 개선됨을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하나 더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게 뭐냐면요. 초록 색깔은 제가 콜라겐의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이 노란 색깔 보이세요? 노란 색깔이 여기는 거의 없잖아요. 그쵸? 첫 번째 화면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노란 색깔의 이 분자의 형태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는 훨씬 더 많아졌죠. 바로 이 노란 색깔이 뭐냐면 바로 우리 섬유아세포라고 하는 형태인데요. 섬유아세포는 바로 이 콜라겐이나 우리 피부의 구조를 만드는 가장 최소 단위의 세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포가 살아나야 바로 피부의 재생이 더욱더 강하게 촉진되게 되는 것인데요. 바로 영양 물질들이 가득 채워지고 활성이 됨에 따라서 이 섬유아세포라고 하는 콜라겐을 직접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환경이 많아진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이렇게 치밀도라고 하는 단단해지는 피부의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피부가 단단해지게 되면 그 다음으로 좋아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피부의 복원력입니다. 복원력을 우리가 조금 쉽게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냐면 바로 베개 자국. 베개 자국 혹시 생기면 얼마 만에 없어지는지 시간 체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은 없으시죠. 저도 사실 안 해봤는데 요즘에 이렇게 잠을 좀 험하게 자는지 제가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얼굴에 한 곳에 항상 뭔가 이렇게 자국이 항상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네. 저는 걔네는 친구들이 출근을 약간
어? 네, 저는 출근을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거울을 살짝 보면은 아직도 남아있어. 네, 출근을 해서 이제 약간 업무를 시작하고 하다 보면은 그때 다시 한번 보면 이제 그때서야 사라져 있는 형태를 요즘에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 바로 이렇게 꾸준하게 관리를 하시고 나면 이 말인 즉슨 뭐냐면 처음에는 복원되는 것이 이 정도였는데 이렇게나 증가가 된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피부가 다시금 원래 상태로 복원되는 게 예를 들어 조금 과장되게 제가 말을 하면 예를 들어 1시간 저처럼 1시간이 걸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눌린 자국이 30분이면 단축되겠다. 30분이면 다시 이렇게 꽉 채워지는 형태로 쏙 올라오겠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저보다 조금 더 기신 분들도 있을 거고 짧으시면 너무 좋고 그래서 그만큼 피부가 더욱더 탄탄해지기 때문에 이 탄성력이 좋아짐에 따라서 눌린 자국도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기능을 찾게 되는 원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요것보다도 아마 조금 더 많이들 이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처짐의 각도입니다. 처짐의 각도는 사실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이 처짐의 각도가 개선이 되면은요, 이렇게 늘어져 있던 등고선의 형태가 피부가 쏙 올라오게 되면서 오히려 더 평평해지고 쏙 높아지는 작은 계란처럼 딱 생기게 되는 원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되면 뭐가 없어지냐면 바로 이 팔자주름과 심부볼이 사라지는 형태, 심부볼의 깊이가 조금 더 이렇게 빵빵하게 올라오는 형태로서 느낌을 느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당장 나의 이 팔자주름의 깊이 그리고 이 심부볼의 이 그늘짐의 형태가 어떤지 바로 정면샷을 꼭 한번 찍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주 후에 다시 똑같이 정면샷을 찍어서 이 길이감의 깊이, 그림자의 깊이와 길이를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주 정도 사용을 하고 나니까요. 피부의 볼의 각도가 약 2도나 높아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2도나. 네. 이 2도가 높아지는 건 절대 작은 단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부 탄력이 이렇게 좋아진다라는 의미로 한 번 더 보시면 좋고 다른 것보다 저는 사실 우리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를 했던 부분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턱선의 길이가 길어진다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4주 정도 사용을 하고 나니까 턱선이 이렇게 짧아진다라고 합니다. 약 4mm 정도 짧아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10년에 몇 미리 길어진다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시나요? 10년에? 네, 2mm에서 3mm 길어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 집중 관리 하시고 나면 약 4mm 정도 짧아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리더님들 10년치는 빠르게 젊어질 수 있, 이거 좀 과장된 언어일 수 있지만, 네, 10년은 빨리 젊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꼭 장담컨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제가 저는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사진에서 보면 이 턱선이 볼록하게 있잖아요. 그쵸? 근데 4주 후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턱선이 짧아진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기에 좋아. 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턱선에. 바로 여기 이중턱이 사라짐에 턱이 딱 올라붙으면서 이중턱도 같이 사라짐에 따라서 나의 날렵해진 턱날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옆에 사진도 한 번 더 같이 찍어 주시면서 비교를 꼭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탄력이 처짐에 따라서 우리 피부에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면요. 모공의 처짐입니다. 그래서 모공이 없었던 사람인데 나 갑자기 모공이 많아졌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 모공이 있던 분들도 늘어지고 커짐에 따라서 갑자기 왕모공이 된 듯한 느낌, 그리고 이 모공들이 연결됨에 따라서 갑자기 주름이 생기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현상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모공이 커지면서 연결되면서 주름이 되고, 이렇게 큰 모공들이 확인이 되는데, 이걸 꾸준하게 관리를 하고 나서 보니까, 자, 여기 이렇게 주름졌던 모공이 어떻게 됐어요? 모공이 사라졌습니다. 주름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왕모공들도 싹 조여지게 되면서 이렇게 모공이 타이트닝해지는 효과까지도 동시에 찾아볼 수 있겠다. 자, 우리 모공이 넓다라고 나는 고민을 하고 계셨던 분들은 집중적으로 사용을 해줌에 따라서 우리 꼭 같이 모공에서부터 탈출을 해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피부의 전체적인 탄력, 그리고 바로 팔자주름, 심부볼, 턱선, 이렇게 모공까지 같이 케어를 했던 부분이었다면 우리 피부 속을 더욱더 강력하게 부스팅 시켜줄 수 있고 채워줄 수 있는 기능을 함께 도와주는 걸 우리 이번에 프로모션에 하나 더 만나보시고 있으시죠? 혹시 이 제품 사용해 보신 분들 계실까요? 네, 바로 뭐냐면 히아루론산 플러스 엑소좀 딥샷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아마 이 제품이 제가 이제 프로모션 이제 구매를 시작한 이후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라고 하는 얘기긴 하거든요. 사실 아마 빠르게 이 제품의 활용 방법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히아루론산 플러스 엑소좀 딥샷은요. 바로 99.5%의 히아루론산과 엑소좀이라고 하는 0.5%의 형태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100% 히아루론산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히아루론산은요, 바로 초저분자라고 하는 모공의 사이즈보다 약 40배에서 80배 작은 나노 사이즈의 형태로 만들어진 히아루론산의 형태를, 근데 우리 초저분자라고 하는 형태는 바로 만달 틈부터 초저분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작은 3700달튼까지 일반적인 초저분자보다도 3분의 1가량 더 작은 상태로 만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요즘에 피부 반짝반짝거리게 하려고 물광 주사 많이 맞으시죠? 스킨 부스터 같은 거. 그래서 막 피부 광 빵빵빵 나게끔 하게끔 많이 하는데 그 주사를 한 번 맞을 때 대체적으로 사용되는 히아루론산의 함량이 약 20mg에서 20mg에서 25mg 정도 함량으로 맞는다라고 합니다. 그걸 맞으면 보통 두세 달 정도 이렇게 빵빵하게 피부가 이게 촉촉해지는 느낌이 있는데요. 근데 우리 이 종이 패치에는요. 바로 33g의 히아루론산의 인자를 뭉쳐서 이 종이 한 장으로 만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함량의 히아루론산을 집중적으로 피부 속으로 침투를 해줌에 따라서 피부가 더욱더 빠르게 촉진될 수 있는 형태를 가져다 준 건데요. 바로 이 히아루론산 패치를 왜 한 번 더 붙여야 하는지. 바로 아까 피부 속 안쪽에 우리 진피층에는 히알루론산이라는 물질이 대체적으로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콜라겐이 재생이 됨과 동시에 히알루론산을 더욱더 강하게 넣어줌에 따라서 바로 꽉 채워줄 수 있게 해주는 과정에 콜라겐이 더욱더 빠르게 재생이 됨과 동시에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유지해주는 작용을 도와주는 하나의 제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언제 쓰는지 아마 가장 궁금해 하셨을 거고, 우리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거 그러면 그냥 토너 바르고 바로 붙이면 되나요?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원래 토너 바르고 바로 붙여도 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기능은 바로 비타민C를 사용하고 붙이는 게 가장 좋은 효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바로 언제 쓰냐면 생각보다 종이가 많이 안 들어있었죠.
그쵸. 우리가 4장 들어있는데 바로 4회 분량이거든요. 언제 쓰냐면 바로 피트니스를 한 다음 날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가 피트니스는 언제 하시죠? 일주일에 몇 번 하시죠? 2번으로 이제 저희가 설정을 해 두었는데 바로 이 2번을 하시고 나면 다음 날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요. 왜 다음 날인가? 바로 콜라겐을 그날은 영양을 막 이렇게 고에너지를 쏘아서 콜라겐이 재생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면 피부가 재생되는 것은 바로 그 다음날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4시간 이후부터 피부의 상태가 호전이 되면서 재생이 이제 그때서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하는 시기인데 그때에 집중적으로 히아루론산을 더욱더 강하게 넣어줌에 따라서 빠르게 케어를 도와주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히아루론산을 먼저 바르고 비타민C 히아루론산을 먼저 피부에 도포를 하신 상태에서 피부가 축축해져 있잖아요. 그쵸? 그때 이 패치를 띄어서 피부에 밀착시킵니다. 그리고 미스트를 한번 뿌리셔야 돼요. 그래야 피부 이 겉에 있던 히아루론산이 물기에 쫙 녹아들으면서 피부의 밀착감이 높아지고요. 베이지색 패치는 떼어서 버려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면 저렇게 피부에 붙여놓은 상태에서 저 베이지색 패치만 떼어내고 그대로 흡수를 시키시면 되는데 자 여기 팔목의 화면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은 팔목에 아까 흰 색깔 종이가 있었죠. 저게 바로 히알루론산 패치인데 저렇게 물이 닿으면 바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한번 써보신 분들은 다 느낌을 보셨겠지만 자 저런 것처럼 우리 피부 속에 히아루론산의 형태를 더욱더 강하게 넣어주는 역할. 그래서 딱 이게 밀착이 되자마자 그때에 우리 비타민C 모두로 함께 흡수를 시켜주시면 더욱더 강한 효과를 가져다 줄 수가 있는 건데요. 일반적인 활용 순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아침, 저녁 다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시잖아요. 일주일에 2번 피트니스를 하시는데 피트니스를 한 다음 날 아침이든 저녁이든 상관은 없지만 기왕이면 저녁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때에 비타민C를 바르고 이 패치를 붙이신 상태에서 비타민C 모드로 흡수 그리고 동일하게 또 바르고 스킨케어로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흡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잘 아시겠죠? 언제 사용을 하셔야 되는지.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대신 그거 있어요. 우리 히아루론산 패치를 떼어내실 때 손에 물기가 있으면 히아루론산 패치가 바로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붙이실 때만큼은 손의 물기를 꼭 제거하고 패치를 만져줄 수 있게 해주시면 우리 피부에 온전히 나의 얼굴에 온전히 패치를 밀착시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에서 녹아버리면 피부에 얼굴에 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스며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이제부터 조금 이제 Q&A를 한번 받으면서 제가 또 그동안 경험해봤던 우리 그리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의 문제점들을 한번 더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킨 피트니스는 50샷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50샷보다 추가로 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 자, 요거 제가 조금 화면 끌게요. 제 얼굴 혹시 크게 보이는지 말씀해 주세요. 혹시 저 얼굴 크게 보이세요? 잘 보이시나요? 네. 자, 우리가 100샷, 200샷, 300샷 이렇게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써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하나, 강도를 우리가 꼭 레벨 1단계부터 5단계로 조절을 해야 하는데 5단계로 꼭 써야 좋은 거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부의 두께나 이 민감도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피부의 에너지의 전달을 강하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먼저 부작용의 형태, 제가 그동안 요 며칠 동안 보았던 피부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문제가 뭐였냐면 이 사람의 피부가 예민해요. 예민한데 그냥 이거 쓰면 좋으니까 5단계로 한쪽 볼만, 야 우리 오늘 한쪽 볼만 해보고 양쪽을 비교해보자. 막 이렇게 해서 5단계로 50샷을 여기에만 한 거예요. 그때는 근데 뭔가 그냥 괜찮은 것 같았어. 근데 약간 후끈후끈한 느낌. 그날 저녁부터 바로 얼굴에 발진이 일어나신 분들도 봤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예민하신 분이 너무 강하게 에너지를 처음부터 피부 속으로 쏜 형태, 조사한 형태가 가장 먼저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한꺼번에 50샷을 계속 쏜 거예요. 근데 우리 50샷을 얼굴 원래 전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아까 200샷, 300샷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피부만 괜찮으면.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한 번에 50샷, 50샷 이게 아니라 10번 하고 여기 10번 하고 여기 10번 하고 다시 와서 10번 하고 그렇게 반복해서 하셔야 하는데 한 번에 계속 50샷을 촘촘히 야 더 좋아질 거야. 너무 촘촘히 이 사람의 피부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그 소비자분의 피부가 바로 문제가 생긴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 그래서 자, 우리 150,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될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샷, 200샷 쓰셔도 괜찮아요. 다만 한 번에 나 오늘 200샷 쓸 거니까 여기 50샷, 50샷, 50샷 쓸 거야. 절대 안 되고 10샷, 10샷, 10샷 하고 다시 오셔서 10샷, 10샷, 10샷 이렇게 나눠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최종 200샷, 150샷은 가능해요. 하지만 한꺼번에 50샷, 50샷 욕심내서 사용을 했다가 언제 나 근데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괜찮았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반복되시면 분명히 자극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리스크를 만들지 않는 걸로 해서 10샷, 10샷, 또 10샷 또 하시고 또 하시는 거 절대 피부에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피부 속에서 이렇게 피테니스를 사용하시고 나면 열이 전달되잖아요. 그 열의 느낌을 절대로 그 날은 식히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피테니스 한 날은 피부에 찬물로 세안을 하거나 얼음찜질을 하시거나 마스크팩을 하더라도 너무 차가운 상태로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이 빠지면 피부 속에서 재생을 촉진시키는 역할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더욱더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케어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네, 맞습니다. 패치를 떼어낸 뒤 기계를 쓰는 거, 네, 비타민 C 모드로 흡수를 시키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패치만 쓰시면은 사실 비타민 C 모드를 굳이 안 써도 되긴 하는데요. 비타민 C를 바르고 패치를 붙이고 기계 관리를 했을 때 비타민 C 모드로 흡수를 시키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조금 더 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비타민 C와 함께 사용을 하시는 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더 좋고요. 피트니스 모드를 사용하시고 나서 48시간 정도 후에 또 사용해도 되나요? 사용 직후부터 바로 48시간 후는 안 됩니다. 사용하시고 나서 완벽하게 이틀 이상 지난 시점에 사용을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내가 오늘 썼다 하면 내일 쉬고 내일 모레까지는 쉬고 그 다음날 쉽게 말하면 약 60시간 정도 이상 60시간에 70시간 이상 지난 상태에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피부가 재생을 할 수 있는 휴지기에 이틀의 시간을 꼭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틀 간격으로 48시간이면 이틀 간격이잖아요. 너무 짧아요. 에너지의 전달을 너무 강하게 해주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선풍기를 쐬면서 피트니스 모드를 해도 되나요?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우리 요즘에 더우니까 에어컨 켜고 계시잖아요, 집에. 그죠? 우리 공기는 시원한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네네.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 젤을 바르거나 그리고 피트니스 모드를 사용하시고 나서 우리 스킨 로션 바르실 때에도 아마 엄청 시원하실 거예요. 근데 그 정도의 강도는 괜찮습니다. 우리 인위적으로 대신 스킨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빼서 쓰지만 않는다면 그냥 사용하시는 건 사용 가능합니다. 자, 운동 후에 열감이 있다는 거는 약간의 이제 우리가 이게 혈액순환이 막 진행이 됨에 따라서 진행됐던 부분은 사실은 괜찮을 수 있는데 막 너무 후끈후끈하게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열을 식혀준 상태에서 사용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일반적으로 잠깐 우리가 뭐 살짝 근데 그거 있어요. 우리가 열이 오른다는 건 운동하고 잠깐 이렇게 순환에 촉진이 된 상태에서 땀이 나고 더운 상태와 다르게 찜질방을 다녀오셔서 얼굴이 벌개지셨다던가 아니면 햇빛을 너무 많이 본 상태에서 얼굴이 벌개지셨다던가 열이 오른 상태는 안 됩니다. 완벽하게 다 진정시켜준 상태에서 다음에 피트니스를 사용해 주셔야 하고요. 오색팩, 우리 5가지 시그니처 셀렉트 마스크는 수분팩, 하이드레이팅 마스크, 퍼밍 마스크는 항상 같이 쓰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 스크럽, 우리 제가 그래서 이제 보여드린 화면이 있는데요. 피트니스 모드든 네, 스킨 뉴트리션 모드든 같이 쓰면 안 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 이거는 꼭 화면을 다시 한번 캡처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그니처 셀렉트의 폴리싱 마스크, 브라이트닝 마스크, 그리고 리텍스처라이징 필, 요 3가지 제품은 각질 제거의 기능들이 주 제품이죠. 그리고 안티링클 퍼밍 시럼 포티나이트 리셋 프로그램은 강한 기능성 제품이기 때문에 함께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피트니스 날은 더욱더 안 되고요. 우리가 그러면 흡수시키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흡수시키는 것도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이 제품들을 쓰고자 하신다면 각질 제거를 하고 예를 들어 다음날 흡수는 가능하겠지만 바로 당일은 흡수도 안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나 오늘 각질 제거했으면 기계를 완전 빼놓고 사용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오늘 각질 제거를 예를 들어 하셨다면 피트니스 모드는 이틀 뒤에 쓰셔야 해요. 그럼 오늘 무슨 요일이죠? 예를 들어 오늘 월요일이에요. 오늘 금요일이죠. 그럼 오늘 각질 제거를 했어요. 토요일, 일요일 쉬고 월요일날 피트니스 모드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텀을 두고 관리를 해주셔야 피부에 자극 없이 케어가 가능해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나 오늘 각질 제거했으니까 오늘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내일 피트니스 모드 해야지 안 됩니다. 이틀 정도의 간격을 꼭 두고 사용을 해주셔야 하고 예, 더마소닉의 각질 제거 초음파도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그래서 피부에 무조건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요소는 완벽하게 제거해 주셔야 해요. 우리가 이 아키텍티를 쓸 때 아무 느낌이 없다 해서 절대 피부에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닙니다. 피부에는 강한 에너지가 전달되고 있는 환경에 놓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부가 이미 그 전에 상처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바로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항상 잘 지켜주시고요. 클렌징 디바이스는 3단계는 아니면 될 것 같습니다. 1단계 정도로만. 피트니스 모드 사용하시거나 할 때에는 1단계 정도로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 있으시죠? 피부가 보통 예민하신 분들은 모든 걸 그냥 빼세요. 클렌징 디바이스도 그렇고 피트니스 모드 하시는 날은 클렌징 디바이스도 그렇고 뭐 엔자임 파우더 방금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들도 정말 예민하신 분들은 모두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딥샷은 피트니스 사용한 후 24시간 후에 사용 가능할까요? 네, 꼭 24시간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 다음날 저녁에 함께 활용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오전에 사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네, 초음파 클렌징 매일 사용을 해도 되긴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말 예민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마찬가지로 피트니스 모드나 우리가 그 스킨 뉴트리션 모드도 강한 자극일 수 있기 때문에 3단계나 2단계 좀 강한 진동보다는 부드러운 1단계로 선택해서 사용을 해주시는 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엔자임 파우더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각질 제거의 기능들이 있는 원리이기 때문에 엔자임 파우더도 피트니스 하는 날은 제외시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제품들을 사용해서 흡수시키는 정도는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거는 건강한 사람 기준이에요. 예민하신 분들은 무조건 모두 제거 안 쓰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아로마 오일 왜 안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 우리 아로마 오일은 본래의 원액의 형태 자체가 피부에 강하게 농도가 들어가면 자극을 줄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우리 보통 제품에 이렇게 톡톡 털어서 쓰시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면은 그게 강하게 들어가요. 그러면 피부에 바로 아이 따가워 이렇게 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쓰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사실상 이 아로마 오일의 오일막의 형태가 피부의 전도율, 흡수율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기계로 하는 흡수율을. 그렇기 때문에 안 쓰시는 걸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었던 거는 200샷, 300샷 쓰는 거 괜찮지만 한 번에 한 공간에 막 100샷, 200샷 이렇게 100샷, 50샷 이렇게 쓰는 거 절대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꼭 10샷, 10샷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종합적인 샷을 확인해 주시면 더욱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좀 주요적인 내용들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렸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하나 더? 네, 조금 더 궁금하신 거. 괜찮으신가요? 네. 그렇다면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여기에 가장 큰 장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6초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피부에 가장 강하게 피부의 콜라겐의 재생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능의 케어 그리고 고주파와 초음파가 동시에 피부에 집중 전달이 됨에 따라서 빠르게 피부를 관리할 수 있는 케어 특히나 무제한 카트리지라고 하는 무제한 샷.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고주파나 초음파의 형태들 보시면 카트리지라고 하는 형태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교체가 전혀 필요 없는 무제한 샷. 자, 100만 원이면 우리 평생 피부 관리하실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좀 질문이 살짝 올라오고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전달 드릴게요. 자, 피부가 뜨거움을 느끼는 게 젤량이 부족해서인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에너지 출력 세기가 너무 강해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젤은 사실 너무 얇게보다는 조금 도톰하게 발라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사용 중간에 좀 젤이 말랐다 하시는 느낌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도포하고 사용을 해주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인중은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피부가 예민하고 이 피부층 자체가 조금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쓰면 안 되는 구간 있죠. 눈, 코, 입가 주변. 그래서 인중까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갑상선이 지나가는 목선, 이 뼈 라인이 있는 구간 안 되고요. 그래서 이 구간은 흡수시키는 기능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피트니스뿐만이 아니라 흡수도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얼굴에 자잘한 사마귀 같은 거 있을 때 사용은 가능할까? 사마귀는 사실은 상처는 아니잖아요. 그쵸? 이미 올라온 피부의 하나의 이제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은 하지만 자칫 좀 이렇게 그 사마귀 있는 부분에 이렇게 딱 대셨을 때
그 기기의 판이 피부에 완벽한 밀착이 아니라 약간 들뜨는 구간이 생긴다면 그 사마귀가 있는 구간을 좀 피해서 그 옆으로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판이 들뜨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저 다시 한번 비출게요, 리더님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이 링의 형태가 이렇게 있을 때 저 잘 보이시죠? 네, 저 잘 보이시죠? 네, 그래서 보면은 우리 이 링의 형태를 우리 피부에 이렇게 바로 바짝 밀착을 시키셔야 하는데 간혹 쓰시다 보면 이 뒤로 갈수록 이렇게 떠 있는 경우들이 이렇게 떠 있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이러면 더 찌릿찌릿하실 거예요. 더 뜨겁고.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에너지 전달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U자 형태로 이렇게 전달이 된다고 했죠. 근데 이 한쪽이 들떠 있게 되면 에너지가 사실은 전달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양쪽의 판넬이 바로 피부에 바짝 밀착이 돼서 에너지가 계속 전달되게 해줘야 되는데 한쪽이 떠버리면 이렇게 떠 있으면 에너지가 여기서만 쏘고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강하게 전달됨에 따라서 뜨겁거나 따가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짝 밀착시켜서 피부에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 거 하나 있고요. 홍조가 있는 경우 피트니스를 사용하지 않고 뉴트리션 히아루론산만 추천하시나요? 홍조의 경우도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굉장히 심하게 올라오신 경우들은 조금 홍조를 가라앉히신 상태에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좀 홍조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래도 관리를 하셔야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단계를 꼭 낮춰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뭐 1단계나 2단계도 괜찮으시니까 좀 부드럽게 케어를 해주시는 거 좀 권장을 드리고요. 대신 샷수를 또 너무 많이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자 우리 기계 충전은 3시간에 완충이 되거든요. 완전 방전이 되시면 근데 이게 또 완충이 되고 나면 계속적으로 사용을 연속해서 사용하셨을 때 약 40분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5명에서 6명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신 그 한 번에 우리 한 사람이 5단계로 예를 들어 200샷을 썼어요. 근데 다음 사람이 또 똑같이 5단계로 200샷을 썼어요. 바로 피트니스 모드만. 그리고 또 다음 사람이 또 똑같이 5단계로 200샷을 또 썼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바로 방전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피트니스 모드를 내가 혼자서 계속 연속해서 300샷을 쓰시잖아요. 그러면 에너지의 출력량이 갑자기 세게 되면서 기계가 잠깐 멈출 거예요. 그래서 300샷 이상 아마 사용하는 게 연속해서는 조금 어려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쓰실 때에도 나중에는 조금 더 이 시간차를 좀 두고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아요. 모든 관리 중에는 자외선 차단 관리를 더욱더 강하게 잘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사용하시고 나서 헤드 꼭 잘 닦아주셔야 하는데 알콜 솜으로 닦지 마시고 물 세척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물티슈나 마른 티슈 아니면 그냥 젖은 수건 있으시면 수건으로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돼요. 알콜 솜으로 씻으시면 그 위에 은색 도자가 벗겨집니다. 그럼 피부에 자극이 되겠죠. 부식돼 버리니까. 그리고 물 사용이 안 되는 이유는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좀 뭐랄까 그 전기에 그런 합산의 형태가 좀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헤드링 절대로 물 세척하시면 안 됩니다. 방수 기능 없어요. 그리고 캐리어 오일은 사용 가능하지만 우리가 보통은 이제 마지막에 캐리어 오일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흡수를 시킨 이후에 가볍게 얹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의 기계나 일반적으로 카트리지를 교체해야 하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카트리지 교체가 아니죠. 근데 일반적으로 카트리지를 교체하는 거는 우리의 초음파 방식이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에너지를 한 번에 꽉 모아서 이렇게 쭉 쏘는 우리 레이저빔 같은 역할의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카트리지 교체들은. 근데 그런 것들은 한 번에 에너지의 출력을 갑자기 빡 하고 쏘는 형태로 이게 이제 사용감이 갑자기 높아지기 때문에 이 뭐랄까
그러니까 이게 한번 그 타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배터리가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위 앞에 필터가 망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서 네, 괜찮고요. 사용 후에 우리 가끔 좁쌀 여드름 없던 분들인데 사용하고 나서 조금씩 한두 개씩 여드름 올라오는 느낌 받는 사람들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 피부가 빠르게 활성되는 과정 안에서 속에 숨어있던 여드름들이 조금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이게 제품의 문제나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피부에 에너지를 전달해줌에 따라서 민감해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혹시 아프거나 하시다면 조금 사용을 다시 한번 줄여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일부 평소에 쓰는 것과 다른 느낌 없는데 좁쌀여드름 한두 개씩 좀 올라온다라고 하면 피부에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콧망울, 콧등 다 안 되고요. 젤을 헤드에 직접 바르지 마시고 피부에 먼저 바르고 사용을 해주세요. 네, 우리 피부의 제품, 우리 피부 시술 요즘에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피부 시술, 보톡스, 필러, 그 다음에 레이저 시술 이런 거 전체적으로 하시고 나면 모든 시술 포함해서 2, 3개월 이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꼭 기억해, 우리 그래서 요즘에 갑자기 필러 시술 하시고 고백하시는 분들 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갑자기 커밍아웃 하시는 분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부위를 좀 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팔자주름의 효과는 턱선이 올라가는 효과와 같은 원리인가요? 네, 맞습니다. 같이 올라가는 효과이고요. 그거 한 번씩 중간에 띠리릭 하고 소리 나는 거는요. 10샷을 썼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계속 사용을 하다 갑자기 띠리릭 하고 소리 나면은 화면 패널을 이렇게 터치패드 보시면 10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10단위로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소리가 나는 거고요. 맞습니다. 모공 케어만 원하시는 20세트 피트니스를 스킨 뉴트리션 사용할까요? 아니에요. 모공 케어만 원하시더라도 뉴트리션 모드만 쓰는 게 아니라 탄력이 좋아져야 모공이 좋아집니다. 타사 젤을 써도 되나요? 근데 사실 저거는 아마 회사에서 크게 권장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지방은 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들어간다고요? 네, 진피층까지만 들어갑니다. 지방까지 들어가려면 다른 원리를 좀 더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피부 탄력을 위해서 자, 가끔 맞아요. 따끔거리는 전기 통하는 통증은 너무 건조하거나 상처가 난 피부거나 아니면 밀착이 떨어져서일 수도 있습니다. 미백 효과에 도움이 되는 거는 기본적인 원리는 아니지만 일루미네이팅 세럼을 사용을 하시고 나서 뉴트리션 모드로 흡수를 시키시면 그 효과를 더욱더 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0대 여드름 피부 사용해도 되나요? 좁쌀 여드름은 괜찮은데요. 화농성 피부 트러블은 안 됩니다. 네, 홍조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얼굴이 가려운 증상이 있으신 거는 알러지 반응이실 수 있어요. 제품에 대한 알러지 반응일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피트니스 사용하시고 나서 목 부분 가려우신 거는 약간 건조해짐이 높아져서일 수도 있습니다. 열감이 들어가시고 나서 피부에 네, 열감이 좀 올라가고 나면은 나중에 여기 좀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습제 더 잘 발라주셔야 돼요. 목에도. 네. 마지막으로 피부과에서 사용 받으신 이후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 3개월 후에 사용을 해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이마 부분 따끔하신 거는 피부 조직이 얇아서예요. 네, 뼈마디가 있는 구간들은 더 얇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품에 대해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모션 내용 다시 한번 전달해드리고 저희가 9월에 새롭게 나오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까지 한 번 더 전달해드리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모션은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하이드라 딥샷 2개 그리고 하이드라 딥샷은요 저희 10월 중에 아마
새롭게 다시 출시가 될 예정이니까 2박스 받았다고 해서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함께 활용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 9월 중순에요. 메이크업 제품이 새롭게 나옵니다. 우리 그동안 기다리셨던 컨실러 제품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사용해 봤는데 컨실러 완전 커버력 정말 갑입니다. 짱이에요, 진짜. 엄청 좋고요. 아마 진짜 급할 때에는 이 컨실러 하나로 얼굴 전체를 커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좋았습니다. 리퀴드 타입의 제형이지만 예전 우리 컨실러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 커버력 좋고요. 피부가 되게 매끈하게 발려집니다. 꼭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파우더 팩트가 하나 더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보송보송하고 특히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프레스드 파우더나 루스 파우더는 커버력이 없잖아요. 그쵸? 조금 아쉬웠던 부분에서 이번에는 커버력이 들어간 파우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보송보송하고 훨씬 더 커버력 있는 형태로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나중에 저희 분당에서 라이브 쇼 같이 이게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직접 모셔서 활용해 주시는 방법도 안내해 주는 아마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방문 가능하시다면 함께 체험해 보시고 경험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조금 말도 많았고 정리를 잘 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왕이면은 좀 사용 후기들을 많이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앞부분은 조금 짧게 하고 뒤에서 좀 말을 많이 했는데요. 많이 도움이 되시기 바라고 우리 그리고 2025년 회계연도